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및 부자 증세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조해 주지 마라, 협조해 주지 마라 라는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면서 이제 인프라 지출 계획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겉 명분은 좋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지금 개선하자. 지금 낙후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뭐 전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자. 그 의도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 내부에다가는 두 가지 복선을 깔아 놓았는데 그 한 가지 복선이 뭐냐면은 인적 인프라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실질적인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라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과도한 예산, 몇 조 달러에 달하는 과도한 예산을 좀 쓰겠다라고 나온 것이 이제 한 가지 복선이고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결국 복지입니다. 복지 예산. 엄청나게 많은 복지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하나의 두 번째 복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투자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그럼 메꿔질 수 있느냐, 다시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 세금 올리겠다, 법인세를 올리겠다, 부자들 세금을 올리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내놓은 계획안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프라 지출 법안의 그 액수를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초당적인 의원들 모임이 생기면서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9천억 달러 선에서 우리가 조정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조 2천억 달러 선에서 어떻게 좀 해보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어 온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지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소리를 한 겁니다. 왜? 바로 세금 인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 깔려져 있는 세금 인상 문제 때문에. 그것에 협상을 해주다 보면 세금 인상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는 순간 그 순간 공화당은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방 상원의 공화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트럼프 감세를 통해 얻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올려서는 안 된다. 세금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위대하게 만든 것이었다. 감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감세, 트럼프 텍스 컷 해가지고 엄청난 감세를 했습니다. 세금을 엄청 줄였습니다. 세금 엄청 줄였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망했습니까? 잘 운영됐습니다. 예. 경기가 망했습니까? 경기 다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 이건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가짜 인프라 법안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를 파괴할 말도 안 되는 그린 뉴딜 정책에 쓰이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짜 인프라 법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인프라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숨어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 숨어있는 요소, 인적 인프라니, 그래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좀 얘기가 전혀 다른. 그래서 전통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전혀 엉뚱한 새로운 부분들에 돈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 이런 데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산업군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던 기존의 산업군들은 타격을 받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큰 성과였다. 트럼프 감세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 국가를 위한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이다. 감세가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한 푼도 올리지 마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한 푼도 올리지 마라.
공화당은 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이 악랄하고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성명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민주당과 싸우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협상 좋죠. 타협 좋죠. 민주주의인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양보하고 뭐 합치, 협치 이런 거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답니다. 양보할 게 따로 있다.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40만 불 이상 버는 부자들 세금 올리는 거니까 서민들한테 영향 안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수 효과.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만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영향을 그 아래쪽으로도 다 내려서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돈 풀자. 돈을 풀었더니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돈 푼다고 능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잘해준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지 잘해준다고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최근 G20국에 세계 상위 20개국을 포함한 수십 개 국가와 법인세 회피를 제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15% 이상 법인세를 낮추지 말자. 각 나라들이 서로 법인세를 너무 낮추기 경쟁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이런 합의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의는 보았지만, 그러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 첫 번째 관문은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넓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둥 이 세부 사항부터 지금 넘어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회와 협력할 것이고 2022년 봄에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한 지금 글로벌 미니멈 텍스에 대한 이 의회에서 인준해 주는 절차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내년도에 내년 봄에 이것을 이제 상정을 하겠다라고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죠. 내년 봄 참 이게 급한 겁니다. 지금 내년 말에 중간 선거를 해가지고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걸 다 끝내버리려고 뭐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직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이런 데에서 국제 세무 협상 대표로 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다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한 분 중에 칩 하터라는 분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국제 세무 협상 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가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행정부가 우리 지금 국제 무대에 나와가지고 글로벌 미니멈 텍스 법인세를 그냥 우리 15%로 하기로 얘기가 다 됐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세요. 의회가 그걸 호락호락 오케이 하고서는 승인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 세무 협상 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스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머지 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익 배분 규칙에 대해서 협상했던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분명히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욕을 잃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다 그러니까 협상한 거 다 깨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의회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상원은 필리버스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공화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절대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이거를 합의를 안 해주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마치 자기네들이 예산 조정 방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 겁먹어 가지고서는 쩔쩔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없어질까 봐 쩔쩔매고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소신 발언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천추의 한거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적입니다. 이건 명심하고 의원들이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